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이제 심호제랑 겹치게 수업을 할 건데 내용을 4장 중에서 이제 4.3절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걸 이해하기 위한 좀 필요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좀 넣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5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ID 제어기라고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제어기들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 시스템을 전달 함수로 나타내죠. 그래서 전달 함수가 있으면 전달 함수에 극점이 있는데, 극점을 구하면 그 극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 극점의 요소가 가지는 응답의 모양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극점은 이제 이렇게 S 플레인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S 플레인은 이제 복서 평면이기 때문에 리얼 넘버, 이미지널 넘버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극점이 좌반 평면에 있냐 아니면 우반 평면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폰스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좌측에 있으면 스테이블하죠. 그렇죠? 수렴을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하다고 말을 하고, 우반 평면에 있으면 언스테이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너리 값이 있으면 익스포넨셜의 J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오실레이션 형태가 항상 나타난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실수부 쪽으로 커질수록 그 디케잉 텀이 도미넌트해지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실수 텀이 커지기 때문에 음, 점점 빠르게 수렴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파악을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스템의 극점이 리스폰스를 좌우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개념을 갖고 4단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극점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전달함수를 이렇게 S에 관한 폴리노미얼을 이제 B로 표현을 한 다음에 분모의 식이 0이 되는 지점이 점이 이제 극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복소수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는 2차식을 볼 거니까. 그리고 극점은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J에 붙어 있는 텀을 저희가 이제 오메가 D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오메가는 보통 주파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응답의 어떤 그 감쇄된 진동수를 의미를 한다. 이 허수부의 값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을 2차 전달함수를 이런 꼴로 나타낸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2차식을 계속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차 플랜트가 이제 2차식이라고 했을 때 어떤 2차식이 주어지면 그 식에 대한 이제 제타나 오메가 n을 구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점을 저희가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로 이제 표현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타랑 오메가 n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응시켜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극점과 리스폰스의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전달 함수라는 거를 어떤 시스템의 전달 함수라는 거를 역 라플란스 변환을 취하면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저희가 HT, 스몰 HT라고 표기를 했었고, 어, 전달 함수는 라지 HS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 서로 이제 변환 관계에 있다. 임펄스 리스폰스의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의 기본 꼴이 이렇게 같을 때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려고 해요. 영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고치고,
봤더니 요런 표가 있다는 거죠. 라플라스 변환표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꼴에 대응을 시켜서 이제 변환을 시켜주면 요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극점과 리스폰스의 관계를 봤더니 요 허스브가 커질수록 이 주파수가 올라가죠. 그렇죠? 사인 텀이니까 주파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실수 텀이 커질수록 이게 빨리 죽는다. 요 관계를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제어기 중에 하나를 배울 건데 우리가 제어기를 설계를 잘해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잘 꾸리면 제타랑 오메가 n을 우리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꿔서 리스폰스를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다. 원하는 리스폰스로. 그래서 이 개념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타가 응답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냥 여기 이 식에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죠, 사실. 여기서 보기만 해도. 그 제타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그마가 커지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감쇄가 빨리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진동수에도 영향을 주죠. 진동수 안에도 제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요거다. 요 그래프. 그래서 제타랑 오메가 n이 리스폰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제타의 영향을 보고 싶으면 오메가 n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제타가 증가할수록 감쇄가 빨리 되고 감쇄가 빨리 되고 그 진동수는 이게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넣고 오늘 할 걸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즈 된 리스폰스가 아니라 그냥 HT를 그냥 시간에 따라 한번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전달 함수를 0 라플라스 변화한 거. 그러니까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는 0초에 임펄스를 딱 때렸을 때 이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0초에 딱 망치로 때렸어요. 시스템을. 그러면 이때 처음에 피크를 치고 점점 이제 0으로 가겠죠. 그 후로는 입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요 얘가 이제 줄어드는 그 모양의 꼴을 봤더니 요런 실수부랑 이 진동수, 허수부의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폰스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실수부의 이 점선 부분은 이제 인벨로프라고 하죠. 익스포넨셜 형태의 인벨로프로 결정한다. 실수부가. 그리고 했던 게 이제 타임 영역 사양, 시간 영역 사양이죠. 제어기 설계를 위한 성능 사양이 어, 시간 응답과 관련된 이제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제어기가 성능을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를 하려면 보통 시간 영역에서 이제 저희가 따진다는 거죠. 그렇죠? 타임 도메인에서 따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계단 응답, 스텝 리스폰스를 분석을 하면 이 제어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텝 리스폰스에 대해서 시간 영역 사양을 이제 이 네 가지를 저희가 판단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2차 시스템을 가정했을 때예요. 이 시스템이 제어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2차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수식들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라이즈 타임, 정착 시간, 오버슛, 그 피크 타임 이거에 대한 이 물리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이제 2차보다 높죠. 2차보다 높은데 우리는 이제 분석이 쉬운 2차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수학적으로 다루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차수가 높은 시스템도 이런 이 네 가지 개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상승 시간형 개념도 있고 정삭 세틀링 타임, 오버슛, 피크 타임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2차 시스템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시간은 이제 TR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의 반응성을 따지는 물리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딱 줬을 때, 스텝 입력을 줬을 때 빨리 그 근처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빨리 가느냐를 이제 따지는 거고 이거를 이제 유도를 할 때는 그 2차 시스템에 대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유도를 하고
그 저희가 이제 간략화를 위해서 이제 제타가 0.5라고 이제 가정하죠. 제타는 0에서 1 사이의 수인데 어차피 이제 이 근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0.5일 때 그래프를 기준으로 내가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NT 지금 X축이 노멀라이즈 됐으니까 오메가 NT인데 어, 이 Y 리스폰스가 제타가 0.5일 때 리스폰스가 0.1에서 0.9까지 갈 때의 시간을 쟀어요. 쟀더니 오메가 NT가 1.8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공식이 되는 거죠. 라이즈 타임은 오메가 n분의 1.8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언제? 그 2차 시스템일 때 시스템이 2차 시스템 제로가 없는 그 우리가 정의한 그 2차 시스템이고 제타가 0.5일 때는 정확하겠지만 제타가 0.5가 아니더라도 이 식을 가지고 라이즈 타임을 예측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n이 커질수록 라이즈 타임이 짧아지는.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메가 n은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내가 제어기 개인을 바꿈으로써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버슛이랑 피크 타임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죠. 우리가 스템 리스폰스를 보고 있으니까 S분의 1을 곱한 YS를 구한 다음에 얘를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표의 꼴에 있던 거죠. 그래서 이 0을 라플라스 변화를 치면 YT가 바로 나온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그래프가 요게 되는 건데 요거의 이 피크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미분을 했죠. 미분을 해가지고 어, 0이 되는 지점을 구했더니 x 시간값과 그 mp 값, 매그니튜드 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 영역 사양을 저희가 시스템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타랑 오메가 n 있죠? 2차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의 특성인데 요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잘 설계를 하면. 근데 봤더니 이 오버슛이라는 애는 제타의 함수라는 거죠. 그 제타를 잘 조절하면 이 오버슛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틀링 타임은 어, 요 익스포넨셜 텀이 0에 가까워지는 그쵸? 그러니까 과도 상태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인데 과도 상태가 없는 상황은 얘가 이제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익스포넨셜 텀은 이제 절대 0으로는 안 가죠. 그러니까 무한히 다가가긴 하지만 0으로 안 가니까 우리가 정의를 한 거죠.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는데 얘가 0.01을 됐을 때를 어, 세틀링 타임을 정의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 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식을 다 배운 거고 요거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 시스템 꼴은 외우시고 이 시스템의 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제타랑 오메가 n을 구할 수 있고 요런 애들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갈 게 이제 4단원 내용이고 이제 대표적인 제어기인 PID 제어기를 이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사망 제어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PID 제어기라는 거는 P 제어기, I 제어기, D 제어기를 합친 말이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각각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저희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피드백 제어 구조는 이런 구조죠. 요거 이제 저희가 1단원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레퍼런스 입력이 들어와서 현재 값이랑 빼요. 그럼 이제 에러가 되죠. 이게 이제 에러 신호가 돼요. 그럼 컨트롤러는 에러 신호를 받아서 이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U를 생성을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어기의 역할이에요. 컨트롤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S에 관한 수식인데 E를 줄이는 방향으로 U를 생성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랜트 G가 있고 그리고 Y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수식들이 지금 S 도메인에서 보는 거예요. S 도메인에서. 미분 이런 거 없고. 그리고 W랑 V가 있죠. 이 W랑 V를 저희가 자동 제어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얘네를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W는 외란이죠, 외란. 디스터번스. 외란이고, 외란. 그 V는 노이즈. 센서 노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 표기법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D는 컨트롤러예요. 우리가 설계할 컨트롤러. 그래서 PID 제어기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 P 제어기는 그냥 컨스탄트고, 그쵸? 그 I 제어기는 적분기니까, 적분은 S분의 1이죠.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그래서 S분의 KI, 어떤 상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D 제어기는 이제 미분 제어기니까, 이렇게 S가 나옵니다. 그냥 S.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이 컨트롤러의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어는 P는 이제 프로포셔널 게인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에러에 그냥 단순히 곱해지는 비례되는 개념이니까 비례 개념이고, I는 인테그럴 게인, D는 데리베티브 게인이다. 이렇게 용어를 좀 판단을 해주시고, 그래서 각 역할이 뭔지를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P 제어기인데 S 도메인에서는 그냥 상수인데 이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냥 에러에다가 상수를 곱한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커지면 입력도 커지는 형태로 얘를 이제 줄이려고 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요 시스템을 이런 플랜트가 있다고 볼게요. 2차 시스템. 2차 시스템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꼴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이랑 같은 꼴이죠. 그 제로가 없는 2차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KP를 도입을 했어요. 여기다가 컨트롤러에다가 KP라는 상수를 넣었어요. 그러면 전체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죠? 이 전체 전달 함수는 R분의 Y잖아요. 요거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위에 그림을 보고 다이어그램을 보고 내가 KP를 달았을 때 전체 전달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이제 밑에 답이 있는데, 자, 요런 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저기 블록선도 다룰 때 그때는 W랑 V가 없었죠. 그쵸? 근데 이 W랑 V는 뭐냐면 그 또 다른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인풋은 이제 R밖에 없죠. R이랑 U밖에 없는데 이 피드백 시스템 얘를 R부터 Y까지 어떤 피드백 시스템 하나라고 보면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입력은 R, W, V예요. 그쵸? 근데 W랑 V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uncontrollable input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R과 Y의 관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 W랑 V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W랑 V가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거티브 피드백 블록 선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식이 그냥 단순히 KP에다 G 곱하는 게 요거 이제 블록 선도에서 구한 공식대로 그냥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KP를 달았을 때 전달 함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 얘였던 애가 이게 시스템 네이처가 G인데 KP를 달아서 클로즈 루프로 봤더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제 수식으로 한번 써보자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분모를 보죠. 전달 함수가 있으면 분모를 봐요. 극점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극점을 떼가지고 봤더니 요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극점이 아니라 이 특성 방정식, 분모가 0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어기 KP를 달아서 KP를 막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면서 얘를 성능을 볼 건데 시스템에 어, 이 특성 방정식의 상수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KP가 여기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뭘 떠올려야 되냐면 사실은 이 2차 식을 보자마자 요 기본 꼴을 떠올려야 돼요. 그죠? 기본 꼴이 요거죠. 이게 이제 기본 꼴인데 시스템의 기본 꼴. 그래서 분모가 요거랑 이제 대응되는 거예요. 그쵸? 분모가 요거랑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대응을 시켜 보니까 요 두 식을 대응시켜 보니까 고유 진동수를 바꾸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KP는 이해되시죠? 상수항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오메가 n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P 제어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P를 키울수록 어떻게 되죠? 시스템의 반응성이 빨라지나요, 느려지나요? P를 P 게인을 키우면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고유 진동수가 빨라지는 효과입니다. 그렇죠? 고유 진동수가 빨라지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데 P 제어기로 1창 P를 아무리 키워도 이 1창의 개수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KP가 안 보이기 때문에 1창은 바꿀 수가 없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요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 그림을 보고 어, 요 그림을 보고 YS랑 ES 있죠? 오차 신호. 얘를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블록 선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Y는 O 곱하기 R, O 곱하기 W, O 곱하기 V 요런 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요런 걸 할 때는 그냥 저희가 이제 블록 선도에서 배웠던 그 개념을 써도 되는데 블록 선도 이제 간략화하는 이제 그 공식보다는 이제 그냥 정석대로 한번 하면 한 번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출발점을 하나 정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YS부터 출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YS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한 바퀴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YS를 넣어서 V랑 합쳐지고 얘가 일로 들어가죠.
y 플러스 v가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주면 r 마이너스 y 마이너스 v가 여기로 들어가요. 컨트롤러. 근데 컨트롤러 들어가면 DCL 곱해지고 DCL 곱해진 애가 U인데 여기 W가 또 더해지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전체에서 또 G가 곱해져. 했더니 또 Y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리는 거죠. 더해지면 더해진 애 그냥 써주고 더해진 애를 R에서 빼주고 다시 표현해주고 이런 네모 블록 통과할 때마다 걔를 곱해주면 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 바퀴 돌면 이제 Y랑 Y 이게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규정하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어, 중간 과정 좀 쓸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Y를 한쪽으로 몰아야 되죠. 그죠? Y를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텀을 다 써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는 얘죠. 얘가 이제 2인데 우리는 오차에 관심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차를 0으로 가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라지 2인데 2를 표현하게 할 때는 R에서 Y를 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구한 Y를 R에서 빼줘요. 빼주면 1 플러스 GDC 이렇게 통분해서 빼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 그냥 이제 수학이니까 어 이제 이렇게 구해놓고 R과 Y의 전달함수를 구하세요. 하면 뭐가 되죠? R과 Y의 전달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요 텀이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텀. 그죠? 이게 이제 R과 Y의 관계를 규정하는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V랑 Y의 전달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V 앞에 붙어 있는 애죠. 이 V 앞에 붙어 있는 애가 전달함수라는 거는 입력 하나, 아웃풋 하나 이렇게 관계를 보는 건데 V도 이제 제가 입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V랑 Y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는 요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 W도 전달함수가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에러를 계속 볼 거예요. 에러. 이 꼴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에러를. 그래서 이 꼴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R과 Y의 전달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전달함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1 플러스 GD분의 GD라는 꼴이 이제 익숙해지실 때가 된 거고, 일단 에러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제어기를 설계하는 목적은 에러를 0으로 보내는 거. 그쵸? 요거를 갖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피제어기를 달았을 때 성능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정상 상태 오차예요. 정상 상태 오차.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영어로. 근데 얘를 이제 왜 분석을 하냐? 결국에는 우리가 0으로 가는지가 궁금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정상 상태 하면 최종값 정리를 떠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최종값 정리. 왜냐하면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최종값 정리를 떠올려요. 최종값 정리는 수식만 적어보면 이거죠. 내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yt를 알고 싶다. 그럼 얘는 S 도메인에서 S가 0으로 갈 때 라지 YS 요거나 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종값 정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얘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오차잖아요. 정상 상태 값이 아니라 오차니까 에러 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요 표기표 한번 보세요.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에러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S가 0일 때 SES를 보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ES가 뭐예요? ES가 요 위에 그림을 보고 표현을 하는 건데 어, 요 ES 텀 중에 우리는 요 텀을 볼 거예요. 요 텀. 왜냐면 R을 줬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 첫 번째 텀만 일단 분석을 합니다. 그 외란은 나중에 외란이나 센서 노이즈는 나중에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써줘요. 그래서 S, R, 1 플러스 GDCL인데 DCL이 KP가 되는 거죠. DCL이 KP가 되고 G가 붙는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 스텝 입력을 가정했어요. 스텝 입력. 그럼 R이 스텝이죠. 스텝을 S 도메인에서 표현하면 뭐죠? S분의 1이죠. S분의 1이에요. 계단 1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S분의 1이라서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리밋 S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된다. 그렇죠? 왜냐면 R이 S분의 1이기 때문에 R이 S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지금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이제 KP를 달았을 때 정상한테 오차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수식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S가 지워지고 이것만 남는데 봤더니 KP의 크기가 커질수록 요 텀이 자체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게인을 키우면 정상 상태 오차는 줄어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을 배웠으니까 분석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상한테 오차 분석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란 제거 성능을 분석해라. 이제 외란은 W인데 그러면 W에 관한 식을 또 써주는 거예요. W에 관한 식. 자, 요 다음 장 제가 바로 식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에러를 저희가 이렇게 구했잖아요. 에러 신호를 이렇게 구했는데 어, 외란 제거 성능이라는 거는 에러에 대한 외란의 영향을 줄여야 돼. 그렇죠? 에러에 대한 외란의 영향을 보는 거니까 W와 E의 관계를 보는 거죠. W와 E의 관계. 이게 나중 결국에는 없어야 작을수록 이제 에러에 대한 외란의 영향이 적다. 외란 제거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봤더니 수식이 요거요. 이 가운데 있는 식. 그래서 이거를 이제 DCL에다가 KP를 넣고 얘가 이제 G인데 DCL에다가 KP를 넣고 이제 분석을 하니까 봤더니 요게 이제 G입니다. 요게 G. P게인이 커질수록 외란 제거 성능도 개선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어기의 외란 제거 성능을 분석하세요 하면 이제 W랑 E의 관계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P제어기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요걸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개인을 키울수록 정상 상태 오차는 줄어들고 정상 상태 오차 줄어들고 응답 속도는 빨라지죠. 그렇죠? 응답 속도는 빨라져요. 왜냐하면 아까 오메가 n이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KP가 커질수록 오버슛이 커진다라는 이제 개념 있죠. 요거는 그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자, 그림 이제 제어 그래프를 볼 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보냐면 지금 레퍼런스가 1이죠. 0에서 1로 가는 이제 스텝 신호예요. 레퍼런스 1을 주면 내가 준 YT가 내 시스템의 YT가 얘를 빨리 따라가야 돼. 그래서 KP가 1.5일 때랑 6일 때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죠? KP가 6일 때 뭐가 더 크죠? 1.5일 때보다 요 오버슛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버슛이 더 크고 대신에 이게 빠르잖아요. 이 라이즈 타임이 빠르죠. 그래서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응답 속도 빨라지고 오버슛은 커진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해보면 이제 P가 커질수록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P게인만 썼을 때.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KP가 커질수록 오버슛이 왜 커질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자, 일단 오버슛 했으니까 오버슛에 관한 식이 있죠. 요거. 요식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의 함수죠? 오버슛이 제타의 함수죠. 제타. 그러면 제타랑 KP의 관계를 구하면 돼요. 제타랑 KP의 관계. 그리고 시스템을 정의할 때 우리가 2차 시스템을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플랜트가 요 꼴이라고 해요. 요 꼴일 때 내가 KP를 달았어.
이게 이제 그냥 오픈 루프 시스템인데 여기다 내 KP라는 제어기를 달았어. 그럼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저희가 맨 오늘 첫 시간에 오늘 배웠던 게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KP를 달았을 때 응답이 어떻게 바뀔지 보려면 이 분모를 보라고 했어요. 분모를.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봤더니 특성 방정식 얘가 이퀄 0이니까 여기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죠. 내가 아는 한 이 시스템의 리스폰스는 요 식으로 결정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극점을 나타내니까 어 봤더니 내가 KP를 바꾸면 뭐가 올라가는 효과예요? 이 상수항이 커지는 효과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오메가 n 프라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본래 시스템이 이제 오메가 n인데 내가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바꿨을 때는 얘가 이제 오메가 n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KP가 커질수록 어 오메가 n이 이거 헷갈리니까 고유 진동수 증가 효과라고 쓸게요. 고유 진동수 증가. 고유 진동수 증가 효과. 그런데 지금 저희는 오버슛에 관한 영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타에는 어떤 영향을 주죠? 얘가? 제타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KP를 올리면 오메가 N이 증가하는 효과예요. 오메가 N이 증가하는 효과인데 이 1차 항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차 항은 숫자적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숫자적으로. 여기 어떤 숫자가 있는 건데 얘는 올릴 수가 없고 이것만 올릴 수가 있어요. KP를 올리면. 그러면 제타는 줄어드는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유진동수를 올리는 효과는 제타는 줄어드는 효과가 돼야 얘가 유지가 되죠.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타를 줄어드는 효과다. 그거는 이 오버슛을 키우는 효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타 줄이는 효과. 왜냐하면 이 1차 항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피지역의 특성. 개인이 커질수록 이세 가지, 그죠? 이 특성은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KP를 키우면 키울수록 정상 상태 오차는 줄어들죠. 줄어드는 건 확실한데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올리면 올릴수록 오버슛이 커져요. 그러니까 KP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어, 정상 상태 오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0에 가까워지게 할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이 이 I 제어기를 이제 도입을 한다는 거죠. I 제어기. 그래서 I 제어기의 꼴을 보면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런 이제 적분기의 형태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현재 t 시간에 나가는 입력이 이 과거의 시간부터 현재 시간까지
에러를 적산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요 수식을 보면 t0라는 시간, 과거 시간부터 현재까지 에러를 계속 적산을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입력을 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분해서 활용을 한다는 거는 이제 과거 정보를 계속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제어가 잘 되더라도 과거에 안 됐다라는 제어가 안 됐다는 정보가 있으면 입력을 더 줘요. 입력을 더 주는 형태로 이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하다 보면 정상 상태 오차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목표를 계속 향해 가는 힘이 이제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란에 대한 민감도를 최소화한다. I 지역의 특성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드론의 높이를 제어를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프로포션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5m 위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P 제역이 I 제역을 썼어. 그럼 내가 5m를 줘서 얘가 에러가 0이 됐어. 순간적으로 5m에 가가지고 에러가 0이 되면 P 제어기는 입력이 0이 되죠. 현재 오차만 보니까. 그래서 P 제어기만 쓰면 이렇게 바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I 제어기를 쓰면 이 과거에 계속 내가 올라가면서 에러를 이제 적산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에러가 0이 되더라도 입력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입력이. 그래서 이게 이제 I 지역이나 P 지역의 가장 큰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런 로버스트한 느낌이 있는데 또 이제 단점도 있죠. 과거 정보를 너무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뒷북을 치는 이미 제어가 상황이 종료됐는데도 제어 입력을 계속 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한 거고 이제 이거를 이제 S 도메인에서 보면 이런 수식이죠. S분의 1. 적분이 S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 뭐 게루프 전달함수의 원점 극점수를 하나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모제에 나오는 그 시스템 타입이라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정상 상태의 오차를 분석을 하는 법. 어떤 제어기를 달았을 때. 그래서 역시 이제 스텝 입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정상 상태 오차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내 ES, 라지 ES를 아니까 파이널 밸류 티어럼을 써서 이렇게 쓰고 어, 지금 DCL이 S분의 KI가 된 거예요. 아까는 KP였는데 그냥 S분의 KI, S분의 KI를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제 파이널 밸류 티어럼을 태운 거죠. 그래서 봤더니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 분자가 1이었어요. 그렇죠? 아까는 이 S분의 1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KPG 플러스 S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이 S분의 1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분모에 분자에 S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S를 0으로 보내면 얘가 무조건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말이 이거랑 같은 말이죠. 이 전달함수, 오픈루프 전달함수의 원점 극점수를 하나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분자로 파이널 밸류 티어럼을 태우면 S분의 S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 상태 오차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스텝 입력에 대해서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정상 상태 오차가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모제에서 배운 개념을 하면 이제 시스템 타입을 하나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거나 이제 정상 상태 제어 성능 개선을 한다. 그리고 과거의 에러 정보를 같이 봄으로써 이제 반응성이 느려질 수 있다는 어떤 단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 아이게인이 커지면 너무 아이게인을 키우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게인은 이제 적당히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필드에서 쓰려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I 지역의 외란 제거 성능을 분석을 해라. 그러면 이제 또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W랑 E의 관계를 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식을 적어줘요. 그럼 에러와
W에 트랜스퍼 펑션을 이렇게 구해놓고 DCL에다가 S분의 KI를 넣어.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란이 스텝 입력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외란은 뭐 여러 가지 입력 형태가 올 수 있는데 스텝 입력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턱을 만난다거나 그렇죠? 연석을 만난다거나 하면 이 스텝으로 입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얘가 계속 속도를 올려서 갈 수 있냐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이 파이널 밸류 시어럼을 태우는 거예요. 이 외란에 대한 텀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봤더니 이제 스텝 입력의 외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강건하다.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그 턱 같은 거 넘어서 그냥 제어를 잘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외란이 이제 뭐 램프 입력을 들어왔다. 그 램프 입력이라는 거는 저희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보면 S 제곱분의 1이 들어오는 거예요. S 제곱분의 1. 요거는 많이 이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램프 입력이라는 건 T죠, T. Y는 T. 이런 함수. 그래서 이런 애가 들어왔을 때 얘 S 도메인에서 바꾸면 S 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램프 입력으로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램프 입력을 들어왔다 그러면 S 제곱분의 1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지워지고 봤더니 이거 지금 저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모의 S가 증가하면 안 좋은 거죠. 그 분자의 S가 있어야 이제 정상 상태가 S를 0을 보냈을 때 가는 건데 분모의 차수가 올라갈수록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스텝 입력에서 램프 입력을 바뀐 거는 이렇게 차수가 하나 올라간 건데 이게 0으로 가지 않고 어떤 KI분의 1이라는 꼴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차원 높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완벽히 정산화태의 오차를 줄이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KI를 올리면 줄일 수 있다. 그렇죠? KI 텀을 올리면 줄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D 제어기가 있어요. D 제어기. PID 제어기에 이제 D 제어기가 있고 D 제어기는 이렇게 에러의 미분 텀을 쓰죠. 그렇죠? 에러의 미분을 해서 개인을 곱해서 쓰는 형태가 돼 있고 여러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 개인이라는 거는 KD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분 제어기를 저희가 물리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얘가 그 오차의 기울기를 보죠. 오차의 기울기. 그러니까 오차의 기울기를 본다는 거는 예측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오차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러면 바로 직후에는 오차가 증가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 정보를 가지고 얘가 앞으로 오차가 증가할 거니까 입력을 거기에 비례해서 줘야겠다라는 게 이제 D 제어기니까 예상 제어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상 제어의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제어 시스템이 빠릿빠릿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좋게 한다. 이 오차의 방향을 보고 어디로 갈지를 보고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빠른 응답을 제공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D 제어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제 모터 제어할 때는 D 제어기가 거의 필수죠. 빨리빨리 제어를 해야 할 때는. 근데 이 D 제어기만 쓰면 전혀 제어가 안 됩니다. D 제어기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이유는 오차의 현재 값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차의 현재 값을 보지 않고 그냥 기울기만 보기 때문에 목표 값을 수렴하는 성능은 이제 좋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잘한다. 그래서 목표 값을 추정하고 싶다면 이제 P 제어기랑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 제어기의 또 다른 단점이 우리가 이제 오차 신호를 미분을 할 건데 오차 신호란 거는 R에서 Y를 뺀 거죠. 오차 신호란 거는 R에서 Y를 뺀 거라서 E를 미분한다는 거는 Y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Y에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죠. 이 부위. 이 부위가 따라오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잡음을 미분하면 이제 안 좋은 성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저희가 이제 자동제어에서 계속 배워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자, 그다음에 자, D제어기를 넣었을 때 D제어기의 꼴이 이렇게 생겼어요. S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얘는 P제어기랑 다르게 이 1창을 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1창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핑을 건드린다는 건 뭐냐면 제타를 건드리는 거는 정상 상태의 응답보다는 우리 트랜지언트 응답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랜지언트 성능을 따질 때는 디제어기를 쓴다. 자, 거의 다 왔고 이제 PI 제어기죠. PI 제어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P 제어기, I 제어기, D 제어기 하나씩만 쓰는 경우는 없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PI 제어기가 있어요. 그래서 PI 제어기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 PI 제어기는 순수 I 제어기보다 응답 속도가 빠르고 순수 P 제어기보다는 정상 상태 제어가 좋다.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S분의 S가 이제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상 상태의 특성을 좋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는 시스템 타입이 하나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PID 제어기고 PID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PID 제어기 꼴이 이렇게 되고 이 세 개의 텀을 다 쓰는 거죠. 동시에 다 써요. 그리고 얘를 S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거 하고 끝낼 거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다 이제 PID 제어기를 달았을 때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플랜트가 있을 때 특성 방정식 PID 제어기를 달았을 때 특성 방정식. 자, 여기에 이제 DCL이 PID 제어기니까 뭐예요? KP, S분의 KI, 그다음에 KDS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달았어. 이렇게 꾸렸어. 그러면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그걸 한번 해볼까요? 직접. 전달함수를 구해서 R과 Y의 전달함수를 구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나오죠. 자, 전달함수가 이 클로즈 루프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죠. 바로 내 제어기가 요거고 내 제어기가 D고 플랜트가 G면 요 밑에 그림을 봤을 때 블록선도 관계에 의해서 1 플러스 GDCL분의 GDCL이죠. 그래서 얘를 수식을 넣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게 특성 방정식이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퀄 0으로 두면 돼요. 이거 그냥 그대로 써준 거니까 곱해서. 이거 답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한번 구해 보시고요. 여기 지금 분모에 S분의 1이 있으니까 양변에 S 곱하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 최종 결과 나요. 3차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거는 얘죠. DCL. G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시스템 특성이고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거는 KP, KI, KD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바꿔서 요 특성 방정식을 2창, 1창, 상수항까지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중요해요. 아까 이제 P 제어기나 D 제어기 뭐 이런 거 하나만 쓰면 일부만 바꿀 수 있었는데 일부만 이거를 다 같이 쓰면 이걸 바꿀 수 있고 이제 정확히 2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완벽히 내가 원하는 리스폰스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식이 이렇게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죠. 다음 장에. 그래서 KD, KP, KI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극점의 위치로 얘를 다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5장을 할 건데 5장에도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문제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 풀 거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